2025년 7월 1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한마디로 정책, 이 키워드였네요. 네, 맞아요. 아주 정책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특히 지주사들 주가가 불기둥처럼 솟아올랐는데요. 근데 또 장 막판에는 일부 대형주들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줄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있었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이 뭐였고,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법 개정 가능성이 다시 나오면서 지주사 기대감이 커졌고 또 13조 원 넘는 추경안 통과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소비 관련주들 움직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근데 이 정책 테마 말고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테마가 특히 강했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결과부터 간단히 볼까요? 코스피는 0.58% 올라서 3089.65, 네. 코스닥은 0.28% 상승해서 783.67로 마감했네요. 일단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게 눈에 띄네요. 맞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죠.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7월 1일 마감 데이터 기준입니다. 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제일 뜨겁게 달궜던 거 지주사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상법 개정 기대감? 이거 하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네. 기업 가치보다 주가 낮게 평가받는 거요? 네, 맞아요. 그거 해소하려는 논의는 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확 커진 분위기예요. 아하. 다만 이게 진짜 법 개정까지 갈지는 정치 상황도 봐야 하고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기대감인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진짜 주가 재평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죠. 정책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쪽도 좀 보죠. 한국은행이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사업 방향을 틀었다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CBDC 개발은 중단하고 대신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그래서 다날이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했군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자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또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테마로는 원전 해체 관련 주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맞아요. 오늘 강했죠. 피코그램 KNR 시스템이요. 네, 엄청 올랐던데요. 고리 1호기 해체 이슈도 있고 또 북한 오염수 방류 우려까지 같이 작용했다고요. 규모가 한 500조 원 정도로 추산되잖아요. 네, 엄청 크죠.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이슈까지 더해진 거죠. 특히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해체 작업 로봇 관련해서 방폭 인증이라고 하죠. 방폭 인증이요? 네.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인증인데 이걸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위드텍은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 그 SALT-100 개발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슈들이 뒷받침되는군요. 자동차 쪽도 분위기 좋았네요. 네,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6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고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같은 부품주들도 오르고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도 같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13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 통과. 이것 때문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내수 소비주들도 아주 활짝 웃었죠. 네,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도 6천억 원 들어갔다면서요? 내수 진작 기대감이 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관련 ETN 상품들은 오히려 10% 넘게 하락했어요. ETN이 상장지수 증권이죠. 천연가스 가격 따라서 움직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 내에서도 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별 기업들 이슈도 좀 볼까요? ST팜은 249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리고 핵산이요? 그게 뭔가요? 네, 그 DNA나 RNA의 짧은 조각인데요. 유전자 치료제나 진단 키트 같은 데 들어가는 핵심 원료예요. 꽤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MBT는 자산 양도랑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했고요. 반면에 오늘 좀 시장에 발목을 잡은 쪽도 있었어요. 아, 어떤 종목들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막판에 8% 넘게 확 빠졌고요. 어이고. 네, 이게 오늘 코스피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실적 기대감은 있었는데 차액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5% 이상 하락했어요. 아,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네요. 기술 쪽에서는 포커스 AI가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 공동 개발 MOU 체결했다는 것도 좀 흥미없고요. 네,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 부분이랑 또 주의해야 할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정책이요? 지주사는 상법 개정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면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요. 소매유통주는 그 13조 추경안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소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원전 해체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견조한 실적이라는 좀 펀더멘털한 기반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점,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책 테마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발표 직후에는 막 강하게 움직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뭐 불확실성이나 지연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단기 급등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지주사 테마는 법안 통과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예기치 않게 대형주에서 매물이 확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네. 천연가스 유티인처럼 외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동하는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막 따라 사기보다는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시장 전체 흐름이랑 또 개별 종목의 기본적인 가치, 펀더멘털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군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한 동력으로 실발했지만 장 후반에는 일부 대형주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랬죠. 결국 앞으로 상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13조 추경안이 실제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이꾸준한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